올해 나이 50. 그러나 그녀의 열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극기한테 정말로 단상 제일 위에 올리고 싶다. 너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돼요. 괴물이죠. 솔직하게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정이 강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핸드사이클계의 희망이 된 이도현 선수. 그녀를 향한 높은 기대와 응원으로 버틴 고된 훈련의 나날들. 과연 그녀는 도쿄 패럴림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도현 선수!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손에 쥐고 돌아온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그런 이도현이 되고 싶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핸드사이클 선수들이 마지막 합숙 훈련을 위해 이천 선수촌에 모였습니다. 여근아, 이리 와. 네, 안 울어요?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이 그들의 입술을 반겼는데요. 선수들은 이곳에서 3일간 올림픽 적응 훈련을 진행한 뒤 출국하게 됩니다. 저희는 핸드사이클이라는 종목에 출전하는데 그 타임 트라이라는 종목하고 개인 도로하고 릴레이 단체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종목인 핸드사이클은 발이 아닌 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장애인 스포츠인데요. 선수의 분신과도 같은 장비는 스스로 챙깁니다. 감독이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이도현 선수는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 유일하게 올림픽 경험이 3번째입니다. 탁구도 하고 뭐 이거 육상도 했는데 저 사이클만 한 지는 14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 8년 됐습니다. 이도현 선수는 핸드사이클을 접한 지 3년 만에 리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평창에선 노르딕 스키 7종목을 완주하며 동학의 패럴림픽을 모두 뛴 국내 최초의 선수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으며 그녀가 도쿄에서 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금까지 15년간 총 6,500억 원의 장애인 체육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제가 리오 때는요, 우리 사이클에 그리고 그 메달이 사이클 메달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사이클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근데 오히려 또 관심이 없는 속에서 게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꼭 메달 안 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부담이 커요.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기 전 장비 점검부터 진행하는데요. 선수촌에 입소하기 6개월 전부터 전라북도 순창에서 쉼없이 훈련을 해왔기에 장비 또한 곳곳이 많이 마모됐습니다. 긴 수리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핸드사이클. 한 번이라도 만져가면서 제발 이번에도 잘 좀 해주자.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주라. 이게 나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뛰는 거거든요. 있잖아, 막 그냥 한 발에 타시는 동호인. 특히 이 핸드사이클은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하늘이 결국 심술을 부리네요. 빗줄기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우천으로 오전 훈련이 취소되면서 이도현 선수는 잠시나마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이제 19살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이제 딱 3월 달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간호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간호 좀 해보고 싶어서 딱 다닌 지 2주 만에 제가 우연찮게 토요일 날 어디 건물에 놀러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이제 좀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낙상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꿈이 바뀌었죠. 간호사의 꿈을 키우던 소녀는 19살에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녀를 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면 즐기자. 제가 어차피 이 장애를 가졌는데 이 장애에 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냥 잘 즐기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겁니다. 훈련은 결국 실내 체력 단련 시간으로 변경됐는데요. 체력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연 선수.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켜보는 동료 선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야, 여유로워, 여유로워. 이도현짱!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일단은 맛보기를 일단은 10개 일단 하겠습니다. 10대. 자. 핸드사이클 팀의 막내 윤여근 선수가 도전해 봅니다. 패기 넘치게 도전했건만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 아, 10개 안 했잖아. 도전은 턱걸이 10개로 종료. 저희 사이클이요 너무 힘든 종목이에요. 제가 해도 힘든 종목인데 힘이 좋은 제가 해도 힘이 좋은데 그냥 보통 선수들한테는 이게 너무 벅찬 운동이다 보니까 지금 딱 후배가 없어요. 남자도 혀를 내두르는 힘든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이도연 선수. 그 노력들이 그녀를 국가대표로 머물게 한 힘입니다. 5, 4, 3, 2, 1, 땡. 조금만 참으세요. 네.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최고령 선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을 준비하는 이도연 선수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 강도 봐야 돼. 강도 너무 세면 너무 세지? 나봐 이러봐.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 초원에서 밖에서 할 때는 6시,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나 이제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늦잠 잔 게 6시요. 늦잠 자서 정말 좋았어요. 와, 진짜 좋아. 오늘은 올림픽 경기에 대비한 적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경기에 임하듯이 복장을 갖추고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 준비를 마치는데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도쿄 패럴림픽. 출전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부담감이 그녀를 짓누르는데요.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끊임없는 연습뿐입니다. 선두에 선 이도연 선수가 속도를 조절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에 맞춰 달리는데요. 네, 타보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지금 느끼는 속도와 체력을 기억해서 실제 경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훈련이라고 해서 시합은 따로 훈련 따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다가 좀 지치거나 뭐 좀 뭐랄까 하기 싫어질 때 이제 몸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훈련 때. 그럼 내가 진짜 시합 때 이런 일이면 나는 어떻게 하지? 지금 나는 시합을 생각하고 이걸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매번 훈련 때마다 시합처럼. 이도연 선수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 핸드사이클 종목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은메달을 안겨준 선수인데요. 좀 무거워요. 아니야, 오늘 일요일 날
이번 도쿄 패럴림픽이 첫 출전인 다른 두 선수까지 이끌어가는 입장이다 보니 훈련에 더욱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구불구불한 일반 도로 위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역시나 이도현 선수가 선두로 달리며 속도를 조절하는데요. 평평한 경기장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입안이 바싹 마르지만 머릿속엔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들인데요. 핸드사이클은 그녀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준 스포츠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이도현 선수는 체력이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선수이고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꼭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네. 이도현 선수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챙기는 마음도 각별한데요. 이제 막 훈련이 끝난 후라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네. 내가 도와줄게. 오른쪽 왼쪽. 됐어? 경아 오른쪽 왼쪽. 후배들의 휠체어까지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괴물이죠. 솔직하게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정이 강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금 실력이 우린 뭐 세계에서 몇이 아닌 이렇게 선수들과 정말 겨룰 만한 성적이잖아요. 성적도 겨루고 있고 아시아에서 탑인데 그만큼의 또 노력을 하는 선수예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핸드사이클 부분에 또 어떤 선수가 또 나타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 선수에서 저만큼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날까라는 거는 많이 물음표예요. 뭐야 누나. 고마워. 경아야, 이게 네 큰 말이 정말 헷갈려. 아 언니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나. 언니야? 어디서 또 아닌데? 여기야. 오늘도 화이팅! 그녀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따뜻한 배려심 때문입니다. 인생을 좀 즐기지 않은 후배들이요. 이게 저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막 그 부정적인 나는 안 돼요 어째 막 그런 그런 후배들보다는 그냥 너무 재밌어요. 저는 사는 게 좋고요. 뭐 그런 선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선수는 정말로 뭘 해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 선수가 더 애착이 가고 있어요. 선수들의 돈독한 우정을 보니 이번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용 물품이 도착했는데요. 감독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 놓고 가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필요 보셔가지고 네. 이거는 달고 밖에 나는 것들. 네. 그다음에 필요하신 것만 가져가세요. 네. 안 가지고 국무적이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서 할 거야. 됐다. 이도현 선수가 직접 휠체어 단장을 시작하자 이내 멋진 국가대표용 휠체어로 탈바꿈합니다. 와, 정말 멋있는데요? 와우, 코리아. 이제 모든 선수가 다 금메달을 원해요. 그래서 저도 금메달 아니다면 거짓말이고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금메달 원하고 있고 아마 경기 중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그래 나를 지금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좀 더 힘을 내야 될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달리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로 제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보답해 주고 싶어서 금메달을
꼭 따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비 점검 시간.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그동안 훈련했던 것들을 최대한 쏟아붓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알리는 핸드사이클, 파라사이클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시합에 출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이 가장 응원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많이 준비도 했고 또 본인이 열심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현 선수가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패럴림픽에 참석하여서 모든 선수들과 함께 겨룰 수 있고 우리가 장애는 누구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평등하다는 걸 운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국제적인 선수들하고 좀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저를 일단 올려놓는 게 일단 제 이번 올림픽 목표입니다. 장애인 사이클 파이팅! 드디어 일본 도쿄로 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핸드사이클이 인기가 낮은 종목이라지만 이도현 선수를 향한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이곳에 그녀를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도현 선수의 세 딸인데요. 다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만날 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엄마 경기를 원래 저희가 미우 때는 너무 머니까 다음 도쿄 패럴림픽은 꼭 다 같이 가서 응원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여서 응원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게 됐어요. 하지만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저희가 엄마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이제 대한장애인 사이클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이클 경기를 중계 방송으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엄마 경기 응원하려고 합니다.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 연속 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떨린다. 드디어 시작된 경기.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여자 사이클 도로 독주에서 이도현 선수는 55분 42초 91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엄마 들어왔나 보다. 들었어? 진짜 죽을 만큼 뛰었는데 안 돼.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최고 뛰었는데 괜찮아. 내일 또 있어. 안쓰럽지? 다치지 말고 엄마.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열심히 할게. 엄마 사랑해. 엄마 스스로 이제 막 결과에 조금 슬퍼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웃으시더라. 아까도 하신 말씀이 그동안 내가 했던 경기 중에 제일 내 스스로가 열심히 했던 경기다, 만족한 경기다라고 하신 거니까 저희가 바람대로 엄마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엄마 스스로 만족하신 경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 모습 응원해드리고 네, 그냥 저희도 좀 슬플 뻔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도현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최고의 기량을 쏟아내고 돌아온 올림픽 국가대표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현지 답사를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혹시 할 때는 나도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줬어요. 올림픽을 향해 긴 시간 동안 달려온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정말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도 제가 뭐가 조금 실수하거나 또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겁나게 정말로 좌절감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욕심인 것 같아요. 다음이란 걸 또 생각하고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선수. 제가 이제 누구 이렇게 후배하고 훈련한다든가 그런 일 있으면 지나간 건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발전된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내 자신 이기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경기 결과에 연연하기보단 빨리 털고 일어나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단 건데요. 올림픽이라는 큰 짐을 덜어낸 이도현 선수의 뒷모습은 후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족끼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그동안에 훈련한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얼굴 보자는 게 저희 딸들의 소원이고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 일일이 찾아뵙든지 전화 드려서 안부 전화 드리고 감사 인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또 목표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도현 선수의 고향 전라북도 익산에 왔습니다. 오매불망 딸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인데요. 궂은 날씨에도 10이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해낸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고 어찌 마음대로 못 살아서 하는 것은. 어머니는 딸이 선수 활동을 하며 이룬 기록들을 모두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는데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지. 얼마나 기특이요. 그 상태로 가서 메달 따갖고 2등 나갔던 게로 얼마나 그런 경사가 어디 있어. 말도 못했지 부모 마음은. 근데 이번에도 기대를 했어. 그때 처음에 시작하고 2등 났은 게 한 5년간 연습했은 게 딸 것이다 했는데 저도 딸 것을 알고 근데 그렇게 안 돼버렸어. 내가 고생 많이 했다. 긴 외출에서 돌아온 딸을 반기는 어머니. 그때 올라온 찍으려고 했으니까 아내가 있잖아. 고생했을 딸을 위해 고기부터 굽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 먹이기 위해 분주해진 어머니인데요. 먹게.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인지 피곤해서 사라졌던 입맛까지 확 살아납니다. 역시 익숙한 엄마 손맛이 보약이네요. 이제 제가 합숙훈련을 올 2월, 3월 달부터 했으니까 와, 제 집인데도 제가 여기를 지금 한 번, 2번 와봤나? 지금 오늘까지 2번 온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내 집이지만 내가 참 내 집 오기가 참 이렇게 힘든 걸 많이 느낍니다. 집에 오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얼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빠 나 집에 왔어.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는 누구보다 이도현 선수를 응원해주는 존재였기에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내 맘 알아준 건 아빠가 제일 많이 알아줄 줄 알아줬는데. 내가 진짜 아빠 생각해서도 진짜 잘 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 이번에. 그렇게 딸밖에 몰랐던 게 아빠가. 딸밖에 몰랐던 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충격받았잖아. 그래갖고 더 그래요. 딸밖에 몰라서 손발에 다 실어줘. 2층 이 집으로 다 갖다 주고. 그냥 항상 말없이 이게 저희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모든 분들이 거의 모두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시는 게 많은데 저희 아버지 또한 항상 말없이 그냥 가슴으로만 이제 제가 이렇게 시합을 국제대회 한 번씩 나가면 밤새도록 기도하신대요.
우리 딸 정말 메달 한번 따게 해달라고 그냥 밤새도 기도해서 또 메달 따오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저를 항상 지켜주시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다음 경기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슬픔을 털어냅니다. 다음 날 이도현 선수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큰 게. 아이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은 어머니. 나도 눈물 나잖아. 땀방울 흘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아이, 이봐 불쌍해. 아이, 매달 못 땄다고. 알았어. 진짜 고생했어. 알았어, 저. 완전 우리 아버지 단계. 우리 아버지요. 사랑 가득한 환대에 이도현 선수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네, 좀 서운한 얘기지만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그러지. 그거 좀 우스갯소리다. 아니야. 어디 가서 여기 다쳤어.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를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그거 행복을 알아, 행복을.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도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셨거든요. 근데 지금의 또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는 더욱더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제 우리 도연이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 됐어. 우리 도연이를 위하여! 이하여! 이도현 선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선수들끼리 농담도 많이 하는데요. 혹시 몇 살까지 운동할 거야? 10년 뒤에 뭐 할 것 같아? 근데 저는요, 그때도 선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푸른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카누. 숨소리가 거칠어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가 붙잡으면 뱃머리가 물 위로 살짝 뜨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선수들의 곁에서 응원을 멈추지 않는 사람. 신병섭 감독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선 그토록 날쌔던 선수들이 무트로 왔을 땐 낯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파라카누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카누를 타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때부터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됐습니다. 자, 올라가야지. 어느덧 파라카누 감독 4년차. 스포츠에 장애는 없다.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남자. 신병섭 감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화천. 카누 경기장에서는 훈련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물 잡고 돌아, 물 잡고 쭉 길게. 우리 파라카누 선수들은 그 경기 거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m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러닝 스타트로 해가지고 본인의 최대 스피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20초짜리를 할 겁니다. 20초면 대략 한 100m 정도 갑니다. 파라카누는 성인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좁은 칸으로 200m 구간을 빠르게 질주하는 스프린트 경기인데요. 그래서 집중력과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척수장애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발안기전 때문에 마비되신 부분은 땀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땀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열사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출발. 집중하고 출발. 자세 만들고. 네, 셋, 끝. 신병섭 감독은 카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의 선수들을 계속 살펴야 하는데요. 훈련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으로 15일간 진행될 합숙 훈련. 시작이 순조롭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들 모두 지체 장애인이다 보니 감독은 훈련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이동도 직접 돕습니다. 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마무리된 훈련. 장애인 스포츠인 파라카누. 이 운동을 배우기 위한 조건이 궁금한데요. 조건이라고 하면 뭐 제가 등급 분류사는 아니기 때문에 100%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절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척수 장애, 그다음에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해당되시고요. 그리고 뭐 즐기시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발달 장애 친구들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요. 이게 참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건데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참 좋은데 처음에 장애를 입으면은 이렇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되게 좋은데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뭐 좀 도와달라, 뭐 할 거 없느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더 편해져요. 이 일상도 도전의 결과인 겁니다. 뭐 이거 하나 어울리면은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막 사회에 적응이 돼버립니다. 다시 장애된 건 잊어버리고. 파라카누는 선수들에게 장애를 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위를 피해 들어온 실내에선 선수들의 체력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어깨와 팔, 허리 근력을 단련시키는 운동 위주로 진행됩니다. 10초, 10초. 자, 길게 빠르게, 길게 빠르게, 길게 빠르게, 길게 빠르게. 그 장애 정도가 다 틀리시기 때문에 서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앉아서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무게와 포지션을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세팅을 다 해놓고 무게도 맞춰놓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에 맞춰 준비해둔 신병섭 감독의 운동 계획표대로 몸을 단련시키게 되는 거죠. 음료수도 직접 나눠주는 신병섭 감독. 선수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파라카누를 접함으로써 이제 수상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데 몸이 불편한 입장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몸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게 되는데 그런 점을 나름 극복하게 되고 특히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훨씬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운동이 마음까지 변화시킨 거죠. 훈련이 끝난 저녁에도 여전히 분주한 신병섭 감독. 예, 들어가도 될까요? 예. 고된 훈련으로 녹초가 됐을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체를 당분간은 우리 뭐 파라카누 선수들은 그 아무래도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척수 장애인 같은 분들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밑으로 이제 그 신경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나면은 땀도 안 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훈련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다음 훈련을 할 수 있고요. 뭐 엉덩이 같은 데 까져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느낌이 없으시니까 살펴봐야 되고 욕창으로 가지 않게끔 사전에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지내게 될 그의 방은 단출하기만 한데요.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감독을 따르는 선수들의 마음이 참 든든할 것 같죠? 좋은데? 딱 좋네. 처음에 이 파라카누라는 거를 접했을 때
가장 크게 매력으로 다가온 점은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 장애인 선수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깊은 밤, 그제야 가족과 안부를 나누는데요. 자. 새벽에 추워. 덥다고. 하지 말고 얇은 이불 덮고 자. 알았어. 20대 중반의 가정을 꾸린 후 시간은 흘러 25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보세요. 여기 완전히 피곤하잖아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에이, 참. 가족여행 갔을 때네. 큰애네 때 못 가가지고. 훈련을 위해 집을 비운 날이 결혼 생활의 절반이건만 어느덧 아이들은 훌쩍 자라 성인이 됐죠.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이 없는 걸 확인할 때마다 새삼 복받치는 감정. 아버지의 자리를 너무 비워둔 건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이거 자꾸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 이럴 줄 안 알았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슬프신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의 휴대전화 속 아이들은 작고 여린데요. 아니 애들 크는 것도 못 봤으니까 미안하죠.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갔을 아내. 자꾸 이게 지도자라는 직업이 이렇게 계속 집을 나와 있어야 되니까 365일 중에 300일은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그냥 어떤 가정의 어떤 일들 같은 거를 본인한테만 이제 다 이렇게 맡겨놔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죠. 저희 집 앞에 벚꽃 앞에서 찍은 건데 이게 가장 최근에 같이 찍은 사진, 봄에 찍은 사진인데요. 시간은 봄을 지나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준비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지켜준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병석 감독은 남들보다 먼저 경기장으로 향하는데요. 오늘 훈련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짧은 훈련을 할 거거든요. 스피드가 좀 있는 훈련을 할 겁니다. 비장애인 선수와 우리 파라카노 선수하고 이렇게 시합을 해보는 건데요. 뭐 원래는 이런 상황이 경기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서로한테는 긴장감도 있고 좀 좋은 과정일 겁니다, 아마. 장애의 벽을 넘어서는 특별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장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선수들도 훈련 전에 몸을 풀어둡니다. 저기 오늘 같이 매칭 훈련하게 될 저기 중고등학교 선수들인데 인사하시죠. 한창 기운이 넘치는 10대 선수들과 함께하는 훈련. 파라카노 선수들에게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처음으로 성사된 합동 훈련이 아직 낯선 모양입니다. 파라카노 화이팅! 화이팅! 이제부터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같은 강도로 받게 될 훈련. 과연 파라카노 선수들은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카누 선수들. 잘 맞추고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장애라는 편견을 벗어내는 겁니다. 자, 집중하고 배만 쓰고. 물 위에 선 순간부터 그들은 모두 동등한 위치의 선수가 되고 더 나은 기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마음은 가벼운데요.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같이 해볼까요? 생각보다 잘 타셔서 좀 놀랐는데 배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셔서 놀랐고요. 저분들이 몸이 성하셨다면 얼마나 더 빨랐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훈련 도중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좀 늦다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었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체력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걱정과 달리 무사히 마무리된 합동 훈련.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랍니다. 카누 화이팅! 화이팅! 오전 훈련을 끝낸 후 선수들이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가장 늦게 자리에 앉는 신병섭 감독. 그렇죠? 그런데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일을 놓칠 못합니다. 뭔 일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일은 아니고요. 오전에 했던 거 좀 보면서 오후에 뭐 어떤 훈련을 좀 해야 될지 좀 구상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 중독이네요. 네, 셋, 끝!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훈련에 많은 열정을 쏟아넣는 감독과 선수들. 구슬땀을 흘리는 동안 보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날. 비슷한 기록 가지신 분들끼리 라이벌 매치로 해서 타임 체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좋아질 건데 47. 그동안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 훈련. 선수들을 다독이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물 위에서 그들의 날개를 펼칠 시간. 파라카누는 200m 물길을 단 1, 2분 만에 내달리는 속도와의 싸움인데요. 0.1초로 승패가 갈리기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이 순간 경쟁자는 나 자신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선수들의 열정으로 빛나는 카누 경기장. 남은 힘까지 모두 쥐어짠 듯 연신 거친 호흡만 내뱉는데요. 모든 훈련을 마친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시원섭섭합니다. 저 뭐가 섭섭하세요? 아이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은 만족하세요? 예. 아이고. 카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짧은 훈련 기간이 아쉽기만 한데요. 이제 다음 훈련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뭐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기억에 남는 거요? 기록갱신. 저 개인에 대한.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같이 경쟁자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훈련하게 되는데 이번에 훈련할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갈 수 있고 옆으로 보니까 배들이 다 같이 서 있더라고요. 원래 한 대, 두 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게 같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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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훈련은 대체로 정말 잘 됐고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아예 뜨겁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고 또 선수들이 한 명 열이 없이 모두 훈련을 다 100% 소화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훈련이 계속 연결이 돼야 내년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질 텐데 단 15일 훈련으로 뭔가 만들기는 너무 짧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훈련에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년간 장애인 체육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보자. 파라카누만 생각하며 달린 보름간의 훈련. 이곳에서 보여준 그들의 열정을 하루빨리 다시 보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나왔어요. 일찍 왔네요. 조금 오전까지만 하고 타임 체크 다 빨리 끝나가지고 재밌어. 진짜 일찍 왔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집에 돌아왔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내는 타지에서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정성 가득한 밥상부터 차렸습니다. 일 때문인 걸 알면서도 가족 옆에 없는 남편이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애기들 어렸을 때는 왜 아빠들 자주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서운할 때 있고 또 특히 애기들 아플 때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서운할 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많이 그랬죠. 하지만 25년의 세월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고 아내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습니다. 혼자 노력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또 이렇게 애쓰다 보면 언젠간 알아주기는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신랑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 그러다 보면 나는 아니까 우리 애들도 알고 내가 알아주면 됐죠 뭐. 신병섭 감독은 17살에 카누를 시작한 후 24년간 대한민국의 카누 선수로 수많은 기록을 남겼고 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팀을 이끌며 카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돌아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건만 그는 또다시 카누 훈련 연구에 몰입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카누고 어떤 분야에서건 카누를 지도하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하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신껏 카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서 카누를 지도하면서 살 겁니다.